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제 93쪽이에요. 93쪽에 문제 이제 69번부터 아마 하면 될 건데요. 자, 볼게요. 이제 취득세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제 69번인데 지난주 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중과되는 걸 보는 건데 봅니다. 자, 대도시 혹은 뭐 과밀억 지역권역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전입, 지점 설치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취득에 대한 중과제도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뭐냐 돼 있는데 일단 얘가 대도시라고 돼 있네요. 일단 뭐 그럼 제가 대도시가 됐건 과밀억 지역권역이 됐건 일단 공통점은 첫째, 이 제도에 적용받은 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다 포함이 되죠. 두 번째,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 특별시 외에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했다. 그럼 얘도 중과 대상이 되죠.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 대상 지역 내 설치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1번에서 모든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 이익을 내는 영리법인이건 또 이익을 내지 않는 얘가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다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건 과세건 안 따져요. 어차피 뭐 영리법인은 당연히 이제 과세 대상이 될 거고 비영리법인은 뭐 속된 말로 부가세가 면세 대상 될 건데 결국 과세 면세 관계없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 답이고 4번 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자 취득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주거용 건물 부동산도 이건 중과에서 하지 않죠. 그래서 단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5번 또 영업행위 없는 단순한 제조나 가공 장소도 중과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영업행위가 있는 장소일 때지 없으면 중과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7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 자, 대도시가 나왔네요. 지난번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과밀억 지역권역이 있고 대도시가 있는데 일단 대도시 갈게요. 자, 대도시에서 취득했다 이렇게 나게 되면 몇 퍼센트냐면 결국은 자 표준 세율의 3배죠. 3배 3배 빼기 4%예요. 이때 이 4%요 말 대신 이렇게 할수죠. 이 4%말 대신에 중과 기준 세율 즉 이게 항상 중과 기준 항상 2%의 100분의 200을 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보죠. 자 1번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 즉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 즉 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유상거래 즉 주택이 매매가 된 경우죠. 매매가 되면 해당 주택의 자 세율과 자 중과 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합쳐서 적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 그럼 보죠. 이제 이 대도시에서 이제 볼게요. 이제 대도시에서 이 대도시에서 자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면 일단 중과가 되는데 일단 이 대도시가 어디예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고 이때 법인은 항상 얘기했어요.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전부 다 중과 대상에 해당돼요. 또 이때 주의할 건 이 법인이 본점이건 또는 뭐 주사무소건 또는 지점이건 또는 분사무소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다 중과돼요. 또 법인이 설립한다, 전입한다. 자, 설립 시에도 중과가 되고 또 대도시 밖에서 내로 전입해요. 전입하는 것도 중과 대상에 해당이 돼요. 또 설립이나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 경우도 중과되죠. 대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항상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돼요.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합니다.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보면 2번.
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도 중과하게 됩니다. 아, 요건 빠져야겠네. 요건 뺄게요. 요건.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위 2번의 경우 법인 설립 시는 휴면 법인 인수한 경우 포함한다고 돼 있고, 자, 넷째 이게 답이죠. 자, 2번에 자, 법인 설립 시는 분할 등기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 내 내국 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이건 중과하잖아요. 항상 5년 이내가 되면 중과하지만 이렇게 5년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절대 중과를 하지 않게 됩니다. 5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쉽게 이제 도시형 업종인데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죠. 항상 비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게 되지 절대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7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자, 취득에 대한 취득세로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된 금액을 그 세율하는 취득이다. 틀린 건데 이제 71번도 그렇고 72번, 73번 전부 다 취득세 특례에 대한 거죠. 특례. 그럼 이 특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볼게요.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특례 첫째가 이런 거죠. 표준 세율 빼기 2%인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2%, 그냥 2%. 그래서 이걸 뭐 그냥이라는 좀 그렇고 저희가 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명칭하죠. 두 가지인데, 그럼 자 하나는 이제 빼기 2%요, 하나는 그냥 2%인데 그럼 언제가 빼기 2%냐? 자, 첫째는 이런 거죠. 환매. 이 환매인데 조심할 게 이게 개인 간의 환매예요. 개인 간의 환매일 때가 되고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상속인데 이게 두 가지. 첫째는 자격 농지의 상속이냐. 둘째는 1가구 1주택의 상속이냐.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셋째는 이제 법인의 합병이에요. 법인의 합병. 네 번째, 공유물의 분할. 다섯 번째는 건축물의 이전. 여섯 번째, 이혼 시 분할. 일곱 번째는 임목의 취득.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빼기 2% 과세 대상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그냥 2%예요. 그냥 2%. 첫째가 개수인데, 자, 절대로 면적 증가가 없어야 돼요. 면적의 증가가 없는 이런 개수여야 되고, 둘째는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같은 변경. 셋째는 과점주가 된 거죠. 넷째는 수입한 경우. 다섯 번째는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인데 조심할 게 그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초과가 되면 과세지만 1년 초과 안 되면 이때는 비과세가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묘지의 경우.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다 구분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양쪽에 빼기 2% 대상, 그다음에 그냥 2% 대상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71번.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율로서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산출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취득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취득, 이건 비과세가 돼요. 다만 얘가 이제 똑같은 환매인데 이게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환매가 아니고 법률상 어떤 일정한 법에 의해서 환매가 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비과세가 되게 돼요. 자,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이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되었다. 자, 지목 변경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변경된 건 의제 취득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2%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거 답이네요. 3번. 자,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해서 으로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이 이전되면 이 자체만 갖고도 과세하지 꼭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는 없어요. 네 번째, 자, 상속으로 인한 법정 기준에 의한 1가구 1주택 및 그 보수토지의 취득과
취득세액에 감면 대상된 농지 이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과 감면 농지는 둘 다 똑같이 빼기 2%가 돼요. 5번 이혼 시 제3분 이거네요. 이혼 시 분할 얘도 마찬가지 빼기 2% 과세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72번 더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즉 2%를 뺀 세율로 산출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단 중과 대상은 아니다. 첫째,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에 정한 1가구 1주택 맞죠? 둘째, 공유분의 분할 얘도 맞네요. 셋째, 건축물의 이전도 맞습니다. 넷째,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맞네요. 자 5번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개수 요거잖아요. 개수는 여기 있어요. 개수는 빼기가 아니고 그냥 2%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답이 5번 개수가 되겠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이제 73번도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자,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걸 모두 골라봐라. 즉, 그냥 2% 과세 대상인 걸 골라보시오예요. 그냥 2% 과세 대상되는 건데,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었다. 자, 조심할 게 이건데, 분명히 개수가 되면은 2%인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개수가 첫째, 면적의 증가가 없다. 둘째, 면적의 증가가 있다인데 이때 면적 증가가 없게 되면은 이때는 그냥 2%예요. 2%고 면적 증가가 있으면 중축하고 똑같기 때문에 2.8%가 과세 대상이 돼요. 결국은 면적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지금은 이제 면적 증가가 있기 때문에 2%가 아니고 2.8%가 과세 대상에 속하게 돼요. 틀렸고 두 번째, 자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었다. 이건 맞죠, 그죠? 셋째, 자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 주주됐다. 이도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지목이 변경되었다, 과점 주주되었다 다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이에요. 자 상속받은 농지 이거잖아요, 아까. 상속받은 농지는 굳이 한다면 빼기 2%지 그냥 2%가 아니에요. 그럼 해당되는 게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74번 더 가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거죠. 자 1번, 자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면세점을 붙는 건데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죠. 그래서 100이 아니고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 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면 둘 중에 낮은 게 아니고 항상 처음부터 둘 중에 높은 거죠.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이건 모든 조세가 다 똑같고요. 세 번째, 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연부 금액에 의한다. 해서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항상 똑같아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 답.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입니다. 다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제가 취득할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원용 주택은 절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과세 없고. 5번, 자 유상거래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20의 1을 쓴다. 아니죠. 이 주택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 첫째가 6억 이하, 6억 이하면 1000분의 10이 될 거고,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1000분의 20이 될 거고, 자 그 금액이 9억이 초과되었다. 그럼 1000분의 30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금액별로 구분해서 적용돼야 되죠. 얘도 틀렸네요. 정답 맞는 거니까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으로 가볼게요. 또 자, 지방세법상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즉 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율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치성 재산은 뭐 더하기 뭐
표준세율 더하기 8%가 되겠죠. 두 번째,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 대상이 되면 해당 당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을 하게 돼요. 단 5년 넘어가면 중과하지 않죠. 세 번째,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돼서 검증된 취득은 자,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게 돼요. 네 번째, 자, 동일 연도에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도 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인가 봐요. 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점용으로 신축한 건축물은 표준세율 더하기 2%의 4배를 쓴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데 세율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과밀억제권역은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하지 절대 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하지 않죠. 항상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 대상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76번으로 가죠. 이제 76번부터 이제 신고 나왔다. 신고 납부에 대한 건데 뭐 76번부터 쭉 가면 뭐 81번 정도까지인데 볼게요.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하고 나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인데 어디가 사냐면 이제 쉽게 부동산 소재지. 해당 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어서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제 신고 납부인데 보통 대원칙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냐면 이제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그럼 취득이 된 날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쭉 와서 보통은 60일 내요. 보통은 개인과 법인 다 똑같이 60일 이내에 이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대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고 다만 얘가 상속받은 경우였다. 상속이면 그때는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고 가령 요때 사망했다. 사망하면 사망일 속한 달의 말부터죠. 그 언제부터? 달의 말부터. 달의 말로부터 쭉 와서 몇 개월? 6개월. 다만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으면 더 길죠. 그땐 9개월 내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9개월 내 신고가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추징당하는 경우인데 이 추징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과세가 되었던 게 나중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또 둘째, 비과세나 자, 감면되었던 게 나중에 보니까 추징 대상이 되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된 날, 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쭉 와서 요거 며칠 내? 요거 30일 내 요 기간에 신고하게 돼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셋 다 이제 원칙이다. 신고 납부가 돼야만 후에 등기인데 그 전에 이 신고 납부 이전엔 이미 뭐가 되면 등기되면 이때 이제 그 등기한 날 이 등기를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한 날짜를 취득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76번 갑니다. 취득세. 자, 신고 납부와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건데 1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내에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물건 소재지 관할 도 특별시 광역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데서 대원칙은 취득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이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그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원칙이 60일 내 신고인데 다만 그 전에 아까도 했죠. 요 셋 이전에 이미 등기되면 언제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3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 대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요거죠. 해서 일반 과세가 중과가 됐다. 또 비과세나 면제가 훗날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이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자, 수정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감면된대요. 그럼 얘도 좀 얘기할게요. 일단은 뭐 가산세 좀 이따 얘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한 후 신고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수정 신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하고 공통점인데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돼요. 둘 다 가산세가 감면돼요. 또 둘 다 공통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돼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냐? 둘 다 결정 통지 전까지 통지 전에 해야 돼.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가 돼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결정 통지 전까지면 좀 맹목적이니까 이제 대신 기간이 있죠. 그래서 첫째 기한 후 신고는 첫째 그게 1개월 내에 했다. 1개월 이내 하면 가산세가 50%가 감면돼요. 다만 1개월 경과 6개월 내에 했다고 하면 6개월 이내 하면 이때는 20%가 감면되게 돼요. 대신 수정 신고는요. 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째가 6개월 내에 했다. 6개월 이내 하면 얼마 가면 50% 가면 둘째 1년 내에 했다고 하면 이때 얼마 20% 가면 셋째 2년 내에 했다. 그럼 이때는 10%가 각각 감면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규정이 존재하죠. 자, 5번 답인가 봐요. 납세 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신고 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40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납부인데 늘상 얘기했지만 그 가산세 규정이 이 가산세가 항상 사기다. 이 말일 때면 다 전부 다 40%예요. 전부 다 사기친 건 똑같이 다 40%를 적용하게 돼요. 40%. 4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이제 98쪽에 100번 77번 갈게요. 자, 지방세법상 자, 취득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죠.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그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대요.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가 된 거죠. 되면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율로 해서 보통 징수한다가 아니고 미등기 전매하면 중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가 얼마? 무려 80%가 붙죠. 그래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중과산세가 붙어서 보통 징수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 납부되는 게 원칙인데 하지 않고 매각하면 미등기 전매로 봐서 80%를 붙이게 돼요. 그 답이네요. 두 번째,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등록관서 장은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운수에게 통보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신고 안 됐다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금을 추징하니까. 자, 네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혹은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율해서 보통 징수해요. 즉 항상 이제 이렇게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이거는 취득세가 됐건 또 등록면허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셋 다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가령 신고와 납부가 안 됐다. 쉽게 불이행됐다 이거예요. 불이행되면 나중에 항상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돼요. 가산세 붙으면 전부 다 뭘 통해서 그죠? 고지서를 통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만 항상 신고 납부가 이행 안 됐다? 그럼 무조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전부 다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계나 부족세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어서 보통 징수예요. 그래서 법인은 취득세와 관련된 과세장부, 즉 취득세 과세장부를 반드시 비치 기장해야 한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가산세가 붙는데요. 몇 퍼센트가? 10%가 붙는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78번도 갑니다. 자, 취득세. 예, 신고와 납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일반적인 매매, 즉 원칙적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원칙이 개인 법인 똑같아요. 전부 다 60일 내 이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두 번째, 상속이에요. 단 거주자가 상속이네요. 얘는 상속기 시 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물론 상속받는 자가 비거주자면 9개월 내 신고인데 기본은 다 6개월 내 신고가 되겠죠. 세 번째, 자, 일반제 증여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 수중자가 증여 계약일로부터, 자, 증여는 계약한 때가 취득이니까 그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즉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60일 내, 상속을 빼고는 전부 다 60일 내 신고해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내고 전부 다 60일 내 신고가 돼야죠. 4번, 일반 재산 취득한 후 중과세율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대상이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차액을 신고 납부한다가 아니죠. 일반 과세 물건이 이렇게 중과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아까 며칠 내입니까? 30일 내에 요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서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원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얘기했죠. 뭐 60일 되기 전에 30일 되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되면 이제 다 등기하기 전까지 해서 이전에 등기하면 언제 그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자, 79번 더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자,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중, 자, 알려준 거는 뭐냐? 일단, 뭐 계속 봤던 건데, 앞에 건 60일 내죠. 60일 내. 상속은 언제? 6개월 내죠. 그래서 답 4번. 이런 건 뭐 너무 쉬우니까. 자, 넘겨서 이제 문제 80번으로 가볼게요. 또 똑같은 건데,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첫째, 자,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본문은 맞아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괄호 안에 가산세 포함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제외.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문장에서 이 괄호가 별로 안 긴 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물론 괄호가 긴 것도 있는데 이 긴 건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괄호가 길지 않은 거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 두 번째는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면 100분의 80에 상당한 가산세가 붙는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잘못된 게 뭐냐면 등기를 했다고 돼 있으니까 일건 해당이 없고요. 또 하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했다고 돼야만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지 얘가 이미 등기한 부동산이었대요. 그럼 얘는 뭐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할 여지는 없겠죠. 또 세 번째, 자,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다시 볼게요. 저희가 취득세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중과산세라고 해서 이제 80%가 붙는 게 있는데 라고 해서 이제 80%가 붙는 게 있는데 이 80%가 붙는데요. 문제는요. 얘가 분명히 언제부터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에 한해서 미등기 전매에 한해서 80%의 가산세가 수반돼요. 80%가. 다만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80%를 과세하지 않고 그냥 일반 가산세만 매기는 경우가 있대요. 일반 가산세. 언제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등기인데 등기를 요하지 않은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하지 않는 자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또 하나 뭐냐면 둘째는 의제 취득이에요. 의제 취득. 그래서 뭐 지목 변경이라든가 과점 주주, 쉽게 뭐 변경되었다든가 혹은 과점 주주가 됐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죠, 토지의 지목 변경 뭐예요? 의제 취득이니까 이건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00분의 50.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한 후 신고가 됐건 수정 신고가 되건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얘는요, 잘 봐요. 제목이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예요. 그럼 결국은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가 감면되는 거지 납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신고에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됩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이 아니에요. 5번. 자,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혹은 6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 물론 기간상은 6개월, 1개월 할 수 있지만 아까 언제까지? 결정통지 받기 전까지. 그래서 결정통지 받기 전이면서 이 기간 요건까지 함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이제 81번도 가볼게요. 자, 취득세. 자, 부가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 첫째,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일반 과세가 중과되면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돼야죠.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대요. 하면 아까 얘기했죠. 중과산세, 무려 80%에 해당하는 중과산세가 붙게 돼요. 세 번째, 취득세 납세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그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이라고 하는 그 고지일까지 대해서 하루 마무리해서 0.03%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납부불성실은 이제 하루 0.03인데 참고로 얘기할 게 있어요. 참고사항인데 이 납부불성실 얘는 분명히 하루마다 0.03%를 붙이게 되는데 단 조심할 게 이게 한도가 있어. 맥스 한도는 최고 100분의 75까지 75%까지 최고 75%까지만 붙게 돼요. 왜 이러냐면 얘는 이제 참고로 매일매일 붙는 거예요. 체납한 일수마다 붙는 건데 가령 체납한 일수가 뭐 100일, 200일 이런 관계없는데 그게 한 10년 3650일 이렇게 체납하게 되면 엄청나요. 가산세가. 그래서 이거 너무 가혹하니까 최대 얼마? 최대 75%까지만 붙인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로부터 1개월 혹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의 취득세를 결정 통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이때 기한 후 신고하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게 아니지. 아까 가산세가 일부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했지 징수 안 한다가 아니에요.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정답이 4번. 5번. 자,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 시 납부하는 가산세는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있는 경우는 가산세 납부 대상 세입니다. 즉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기한의 연장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82번은 뭐 그냥 볼 거 없죠. 미등기 점이니까 100분의 80에 가산세가 붙을 거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83번도 가봅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첫째, 법인이 아닌 자, 쉽게 개인이요.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된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왜냐면 법인이 아닌 쉽게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면 총 공사비 중에서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90 이상이 입증돼야지 100분의 80이 아니에요. 100분의 90 이상을 입증해야 됩니다. 100분의 90. 두 번째,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건물 전체 면적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아니에요.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 증가된 만큼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세 번째,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 신고를 한 후 매각할 경우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죠? 신고했잖아. 자, 분명히 신고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가 되면은 중과산세 있지만 지금 신고를 하고 매각했기 때문에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않겠죠. 자, 네 번째,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경우 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후에 시가 표준액의 차이를 그런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지목 변경인데 자,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 경우에 지목 변경이 있고 하나는 법인 장부나 혹은 뭐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일반적 경우는 항상 얘는 증가액에 대해서 지금 뭐의 증가분? 시가 표준액에 시가 표준액 요 시가 표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하지만 얘가 법인 장부에 있다고 하면 혹은 판결문에 있다면 이때는 소요된 비용, 이때는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건 증가된 금액이 밑에 건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5번 법령에 정하는 고급 주택에다가는 임시건축물 취득은요 취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임시건축물은 과세하지 않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 그럼 임시용 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이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돼서 반드시 임시용이야지 절대 이게 사치성이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이제 84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첫째, 자,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한다. 원칙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인데 이제 시군구의 위임징수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가 납세지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 자,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보통 맞죠? 해서 상속을 빼고는 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가 되면 돼요. 세 번째, 자,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한다. 아니었어요. 항상 취득세에서 이 면세점 얘기인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면세점은, 이 취득세 면세점은 내가 취득한 그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50만 원 이하가 되면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 그래서 절대 취득세 아니에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절대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고, 네 번째,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 과세 표준 세액을 자 결정해서 통제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취득세 과세 대상되는 토지는요 법률에 따른 모든 토지에서 항상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에 속한다고 하죠. 잘못된 거 몇 번? 3번 취득 가액이 돼야죠.
자, 이제 85번 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자, 보니까 잔금일자가 9월 20일. 그럼 원래는 그때가 취득일이고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가 원칙인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나 봐요. 그럼 이때는 허가받은 날을 취득을 봐서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돼야 돼요. 언제부터? 10월 25일부터 60일 내니까 언제? 12월 24일까지 요 기간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면 돼요. 자, 또 가볼게요. 자, 86번도 갑니다. 자, 취득세 신고와 납부 면세점에 관한 설명이다. 다 틀린 거 아니지. 올바르지 못한 거죠. 틀린 걸 고르는 건데 1번. 취득세에는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 혹은 뭐 특별시, 광역시 관계없습니다. 또한 취득 물건 소재지 도를 이전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소재지, 즉 당초 취득한 물건 소재지가 그 납세지가 되게 돼요. 두 번째.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항상 조심하세요. 취득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에서 취득가액이고 이하일 때. 세 번째. 자, 법정 신고 기간 지난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감면한다. 다만 수정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액은 감면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돼야만 감면되지 신고만 해갖고는 감면되지 않아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돼야 돼요. 4번. 자, 도의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요.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합니다. 원칙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인데 어디 시군구에서 세금을 대신 걷어가니까 해당은 시군구에서 내면 되고. 5번. 자,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입니다.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혹은 한 구의 건축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대요.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분명히 취득 금액이 50만 원인데 이만한 땅이 있어요. 토지가 있고 이 땅 중에 요만큼 사요. 요만큼. 얼마치? 50만 원어치를 삽니다. 그럼 얘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요거 사놓고 나서 1년 내에 옆에 걸 또 사. 또다시 얼마치? 또다시 50만 원어치. 그러면 금액만 놓고 따지면 50, 50이니까 세금 안 낼 거예요. 하지만 1년에 사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합치면 합이 얼마? 합이 100이 돼요. 100이 되면 이든 둘 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87번부터 이제 비과세와 관련된 건데 볼게요. 자, 87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겁니다. 맞는 건데요. 1번. 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요. 사실상 취득이라도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절대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가 없다고 했었죠. 절대 등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해당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초가 되면은 이제 전체 다 과세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설립 시니까 과세하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항상 취득자가 국가입니다. 혹은 지방자치단체였으면 항상 비과세가 성립되게 되겠죠. 네 번째, 자, 법률이 정하는 고급보다 확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분명히 임시건축물은요. 용도가 임시용이고 반드시 그 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얘가 임시용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치성 재산이었다. 또는 그 기간이 또는 사치성이 아니어도 임시용이어도 1년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서 반드시 임시용이고 1년 초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답이죠. 답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일단 걔도
틀렸고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취득하면 비과세 면제한다. 그게 아니고 건축주택법상 얘가 개소가 되면 비과세가 되고요. 건축법상 대수선되면 이건 과세가 돼요. 그래서 항상 주택법상 뭐가 되면 개수되면 비과세, 건축법상 대수선되면 전부 다 과세가 돼서 주택법상 이게 고쳐져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88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1번.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 원래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면 다 비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훗날 그 조건을 이행 안 하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 역시 이때도 과세돼요. 그냥 기부 체납돼야지 훗날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뭘 달라 이러면 과세가 돼요. 세 번째,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간의 신탁은 얘도 과세죠. 제가 신탁은요 반드시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가 돼요. 자, 이 신탁은요 반드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된 경우만 이때 비과세 돼요. 이때 비과세.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탁은 다 과세. 나머지 모든 신탁은 다 과세입니다. 모든 신탁은 전부 다 과세돼. 과세.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시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자는 임시건축물 얘도 비과세 가능하죠. 이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임시용이고 그 기간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건축법상 대수선 이건 과세 반드시 주택법상 돼야 비과세지 건축법상은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쉬었다가 자 89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